2023년 강원도 정선 태백산맥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도하리 마을은 늘 고요했다. 아침 공기는 언제나 살갗을 내는 듯 차가웠고 옅은 안개는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을 부드럽게 감쌌다. 잣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만이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 뒤편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은 더디지만 억척스럽게 흘러갔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산지대 토양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감자와 배추, 무농사에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다. 마을 어귀, 정선 5일장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 근처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낡은 목조 주택 한 채가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속살을 드러낸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곳은 박서연과 김민준 부부가 몸을 누이는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의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모든 집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듯 그 작은 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서연은 헌신적인 아내였다. 매일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꽁꽁 언 몸을 녹이며 아궁이에 마른 소나무 장작을 밀어넣고 불을 지폈다. 그녀의 능숙한 손길 아래 부뚜막의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익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좁은 부엌은 금세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가 차리는 아침 식사는 늘 소박했다. 갓 지은 쌀밥에 직접 담근 김치, 텃밭에서 뽑아온 채소로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가끔 장날에 사오는 자반고등어 한 토막이 전부였다. 갓 지은 밥을 주걱으로 퍼 그릇에 담을 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는 것은 서연에게 작은 행복이었다. 남편 김민주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일꾼이었다. 10대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감자밭에서 뼈가 굵었고 결혼한 지금도 아침부터 해 진려까지 밭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의 어깨에는 늘 삽이 걸쳐져 있었고 손에는 흙 묻은 자루가 들려 있었다. 다부진 체격의 무뚝뚝한 얼굴, 좀처럼 웃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과묵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는 아내에게조차 말이 없었다. 이웃들은 그들 부부가 다투는 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다며 금실이 좋은 줄로만 알았다. 서연은 집 앞을 지나는 누구에게나 옅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미소는 행복감에서 우러나오기보다 의무감에 가까울 때가 많았다. 그녀는 상냥한 얼굴 뒤로 불안을 감추는데 익숙했다. 해 진력이면 서연은 종종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을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뛰어노는 모습이나 밭에서 돌아오는 주민들을 알리는 마을 방송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눈은 종종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다.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길을 지나던 아주머니들이 인사를 건네면 언제나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시골 마을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았다. 마을 회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논두렁과 밭두렁을 거쳐 장터에 이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풀려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빌미를 주지 않으려 늘 몸가짐을 조심했다. 시골 안악에게 좋은 평판을 지키는 것은 아궁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서연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만 갔다. 매일 밤 민준이 밭에서 돌아오면 서연은 저녁상을 차렸다. 두 사람은 낡은 밥상에 마주 앉아 멀건 된장찌개와 김치를 먹었다. 민준은 말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고는 이내 고된 몸을 아랫목에 눕혔다. 서연은 말을 걸고 싶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몸은 고되지 않은지, 자신의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서연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일기장에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베개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매일 밤 민준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작은 호롱불을 켜고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갔다.
결혼 초기에 따뜻했던 순간들에 대한 그리움, 다시 한번 남편의 미소를 보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기도들을. 일기장은 그녀의 유일하고 충실한 친구였고 어떤 불평도 판단 없이 들어주었다. 정선 도하리 마을의 하루는 늘 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시작하는 아침,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낮, 다시 안개가 내려앉는 저녁, 그리고 텃밭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가득한 고요한 밤. 누군가에게 그 단조로운 일상은 평온함이었지만 온기 없는 반복 속에서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어깨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공기에 손이 시려왔지만 그녀는 꼼짝 않고 남편을 기다렸다. 멀리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오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서늘한 저녁 공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준비했고 늘 그랬듯 별말 없이 그를 맞았다. 그날 밤도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호롱불 심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연은 낡은 나무 천장을 올려다보며 누워 있었다. 옆에는 남편이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싶었다. 한때 존재했던 그 다정한 사랑이 그립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이불 속으로 힘없이 돌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숨막히는 거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도하리 마을은 평화로웠다. 안개는 밭 위에서 춤을 추고 산골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했으며 바람에 대나무 숲이 서거기는 소리가 운치해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집 안에서 서연의 마음은 불안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느끼는 이 고독이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강원도 산골의 삶은 언제나 뼈를 내는 추위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이른 새벽, 서연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그녀는 얇은 스웨터를 껴입고 부엌으로 향했다. 능숙한 손길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마른 소나무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나무 타는 냄새와 밥 익는 구수한 향이 뒤섞여 집 안을 채웠다. 서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사치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소박한 것들로부터 자라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매일 민준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든 텃밭에서 갓 뽑은 배추로 끓인 국이든 따뜻한 밥과 소박한 반찬을 차려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민준이 밥상 앞에 앉아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도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평온함을 느꼈다. 민준이 어깨에 삽을 메고 밭으로 떠나고 나면 서연은 집을 정돈했다. 나무 바닥을 쓸고 돗자리를 털고 텃밭이 내다보이는 뒤뜰에 빨래를 널었다. 그 일상은 그녀의 몸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 때때로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개에 덮인 산 정상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그 풍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지만 마음속을 천천히 갉아먹는 외로움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낮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집 앞에 내놓고 팔았다. 몇몇 이웃들이 채소를 사러 오거나 잠시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가곤 했다. 서연은 언제나 옅은 미소로 그들을 대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고 나면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졌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그저 시간을 채우는 존재, 사랑받기보다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정돈된 집과 따뜻한 음식이 그를 맞이하도록 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민준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결혼 초에 보여주었던 다정한 사랑을 다시 보여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가 마주하는 것은 남편의 차가운 태도뿐이었다. 이웃들은 가끔 물었다.
민준 씨는 왜 아내랑 잘 어울리지 않는데 서연은 그저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바칠이 곧해서 그런가 봐요. 마음속으로 그녀 자신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남편이 바칠에 지친 것일까? 아니면 자신과의 삶에 지친 것일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메아리 쳤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는 없었다. 산골의 밤은 길었다. 잣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벽 틈새로 스며들어 기이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종종 눈을 뜬 채 누워 등을 돌리고 자는 민준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싶었다. 그저 가까이 있다는 느낌만이라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손이 닿을 즈음이면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민준의 얼굴은 너무나 단단했고 마치 그녀가 뚫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연은 다시 베개 밑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작은 호롱불을 등불 삼아 그녀는 모든 감정을 적었다.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한때 자신을 위해 고향을 떠나 민준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그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썼고 그러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일기장은 그녀가 비난받을 두려움 없이 솔직해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마을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낡은 책가방을 메고 깔깔거리며 하교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경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종종 생각했다. 어쩌면 그게 민준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역시 직접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이웃인 이순자 할머니가 가끔 텃밭에서 캔 작물을 들고 찾아오곤 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사고로 외아들까지 잃은 할머니는 서연을 친딸처럼 여겼다. 서연을 볼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다고 했다. 순자 할머니는 종종 조언을 건넸다. 세댁, 참고 살아. 가정이라는 게 원래 기나긴 인내가 필요한 법이야. 서연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인내의 무게가 날이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서연의 삶은 평범했다. 아침에 일어나 요리하고 집을 치우고 채소를 팔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고요 속에서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일상 뒤에는 천천히 절규하는 영혼이 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남편의 삶에서 중요한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점점 더 넓어지는 거리감뿐이었다. 태백산맥 기슭, 밤이 되자 찬 공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야은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내일은 더 따뜻하기를, 한때 피어났던 사랑이 다시 자라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며 모든 것을 바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정선 산골 마을에서는 소문이 태백산맥 정상에서 불어오는 산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매일 아침 남자들은 정선 5일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식당에 모였다. 그들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에 파전을 곁들이며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다. 치솟는 비료값부터 이웃집 부부 싸움까지 화제는 끝이 없었다. 그 정겨운 분위기는 때때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수군거림의 장으로 변하곤 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 식당에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이름은 바로 김민준이었다. 한 이웃이 몸을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민준이가 최 사장네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걸 봤다니까. 그 말은 즉시 파장을 일으켰다. 더 자세히 들으려는 듯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낡은 탁자가 삐걱거렸다. 최유진은 몇 년 전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젊은 여자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내려와 가업인 농산물 유통업을 물려받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을 여자들과는 여러모로 달랐기에 금세 주목을 받았다.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은은하게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 다른 주민들이 낡은 트럭을 몰고 장에 갈 때 그녀는 마을의 비포장도로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흰색 소형 세단을 몰고 나타났다. 외모뿐만 아니라 유진의 말투 또한 인상적이었다. 예의는 달랐지만 어딘가 사람을 가리게 만드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많은 남자가 남몰래 그녀를 흠모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민준이 유진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소문이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른 두 사람이 비슷한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한 농부가 말했다. 지난주에 밭에서 돌아오는데 민준이가 유진 씨네 집 앞에서 한참을 얘기하더라고. 그 말을 듣자 몇몇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서연 역시 자신의 작은 나무집에서 그 수군거림을 듣기 시작했다. 그녀가 텃밭 채소를 팔러 장에 갔을 때 한 노파가 반쯤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댁, 어제 본이댁 남편이 시내에서 최 사장이랑 같이 있던데. 우연이겠지만 둘이 참 다정해 보이더구먼. 서연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그녀는 옅게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아마 잘못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헛소문으로 치부하고 싶었다. 그녀는 마을의 소문이 종종 작은 일을 부풀린다는 것을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자신의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남편은 제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짧았다. 밭에 일이 많았어야 하지만 민준의 눈은 종종 그녀를 피했다. 그의 시선은 예전처럼 정직하지 않았다. 서연의 밤은 더욱 길어졌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산바람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민준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민준은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고 서연은 싸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모든 불안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베개 밑 낡은 일기장에 쏟아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선에 세찬 비가 내렸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보통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요? 정말 밭에 일이 그렇게 많아요. 수건으로 몸을 닦던 민주는 그녀를 흘끗 쳐다볼 뿐이었다.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 그의 대답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무미건조해서 서연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낯선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옆에 있는 남자가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차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다. 마치 서연의 가슴을 가득 채운 불안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식당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민준과 유진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서연을 안타까워했고 다른 이들은 그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했다. 서연의 이름이 그녀의 등 뒤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장터에서 서연은 두 여자의 대화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의 귀에 들릴 만큼은 충분히 선명했다. 내가 직접 봤다니까. 지난주에 유진 씨가 민준 씨랑 같이 장을 보더라고. 아주 다정해 보였어. 서연은 장바구니를 꽉 쥐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참았다. 장을 다 본 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툇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반지. 이제 그 반지는 차갑게 느껴졌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민준을 믿고 싶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가 꽉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은 점차 자신을 해치는 칼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선의 저녁 하늘은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증명하듯 붉게 물들고 있었다. 산바람은 비에 젖은 흙냄새와 소나무 잎 향기를 실어왔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점점 더 짙어지는 쓴맛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떠도는 소문이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평소 조용하던 도할이 마을의 나날들이 서연에게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장터에 가거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어김없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삭임은 결코 그녀의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길은 그녀를 흘끗 쳐다본 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서둘러 외면했다. 처음에는 서연도 귀를 막으려 애썼다. 그저 작은 일을 부풀리기 좋아하는 시골 사람들의 말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유진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희미한 풍문이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은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정선 5일장에 갔다. 그녀는 텃밭에서 캔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한 상점에서 고추를 고르고 있을 때 근처에 서 있던 두 여자가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내가 직접 봤다니까. 민준 씨가 시내 길에서 유진 씨랑 같이 걷고 있었어. 아주 가까워 보이더라고. 심지어 웃고 떠들기까지 했어. 옆에 있던 여자가 맞장구를 쳤다. 정말 그렇다면 서연댁이 너무 불쌍하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여 손에 든 고추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귀는 뜨거워졌다. 그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참았다. 장보기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손에 든 바구니는 평범한 채소만 담겨 있었지만 마치 내용물이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툇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녀는 텅 빈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민준에게 직접 묻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를 대답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반지는 한때 신성한 약속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차갑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민준은 평소보다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의 작업복은 더러웠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는 공유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요. 정말 밭에 일이 그렇게 많아요. 민준은 흘끗 쳐다보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 그 대답은 서연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믿고 싶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거리가 있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나 뜨거운 물 한 잔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리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잣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추위를 더했고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의 태도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서연의 눈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질문을 받으면 더 빨리 짜증을 냈다. 서연은 남편이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다른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장터에서는
소문이 더욱 심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함께 장 보는 걸 봤어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처럼 아주 다정해 보였어. 그 말은 서연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져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적셨다. 이웃인 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오후 삶은 고구마를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치근한 표정을 지었다. 세댁,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던데. 혼자 끙끙 앓지 마. 서연은 이미 눈에 역력한 불안을 감추려 애쓰며 옅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사람들 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 미소가 상처를 가리는 얇은 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밤은 더욱 외로워졌다. 그녀는 다시 낡은 일기장에 글을 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불안을 쏟아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없는 증인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상처만 남기는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까 두려웠다. 태백산맥은 멀리서 안개에 휩싸인 채 웅장하게 서 있었다. 도하리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다. 푸른 노는 햇빛에 반짝였고 아이들은 여전히 마을길을 즐겁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곧 나쁜 일이 닥칠 것을 느꼈다. 단순한 소문보다 더 심하게 그녀의 삶을 뒤흔들 무언가가. 그날 오후, 도하리 마을에 세찬 비가 쏟아졌다. 서연과 민준의 집 슬레이트 지붕에서 빗물이 세차게 떨어지며 산골의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요란한 소리를 냈다. 서연은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무 창문을 닫으며 부엌에 서 있었다. 바람이 짙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와 집안 분위기를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다. 보통 서연은 비를 좋아했다. 그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빗소리가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오부터 민주는 아직 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서연은 집 안을 서성거리며 따뜻한 물과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이 돌아오면 비 오는 오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부부들처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랐다. 해 진녘이 되자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민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서연은 즉시 수건을 건넸다. 어서 몸 닦아요, 여보. 추웠겠어요. 민주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는 나무 의자에 앉아 거칠게 얼굴을 문질렀다. 서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여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네요. 기다리느라 걱정했어요. 정말 밭일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를 거스를까 두려운 듯 나지막했다. 민주는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다. 일이니까 하는 거지, 서연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우리가 뭘 먹고 살 것 같아. 그의 대답은 무뚝뚝했고 대화를 끊어버리는 듯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침묵이 방을 채웠고 슬레이트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말이 싸움만 일으킬까 두려웠다. 하지만 침묵 또한 고문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다. 여보, 마을에서 여러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유진 씨와 자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민주는 손을 멈췄다. 그는 서연을 날카롭게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 그녀는 움찔했다. 사람들 말 듣지 마. 그들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억누른 분노로 가득 찬 차가운 어조였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대답하고 싶었다. 그 소문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들린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날 밤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다. 서연은 식탁에 멀건 국과 생선구이를 차렸지만 민주는 서둘러 먹고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혼자 앉아 접시에 남은 음식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떨어져 아직 김이 나는 밥과 섞였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민준이 이미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서연도 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어둠 속에서 뜨여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남자가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 민주는 그녀가 기댈 수 있는 곳,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었다. 이제 그는 우연히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 같았다. 서연은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의 손에 따뜻한 온기, 늙을 때까지 함께 살자는 소박한 약속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서서히 희미해지는 그림자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사랑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 혼자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 슬레이트 지붕 위의 빗소리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드는 끊임없는 노크처럼 들렸다. 서연은 흐느낌이 들리지 않도록 이불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가정을 위해 싸우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밖에서는 마을이 제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노는 빗물을 흠뻑 머금었고 채소밭은 더욱 무성하게 자랄 것이며 아이들은 비를 맞으며 뛰어놀아도 여전히 즐겁게 웃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날 밤의 비는 민준이 아직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남편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낀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서연은 텃밭에서 캔 채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평소처럼 장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어젯밤 민준의 차갑고 무정한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다. 장터에서 그녀는 다시 속삭임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날카로웠다. 내가 직접 봤어. 한 젊은 여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지난주에 민준 씨랑 유진 씨가 같이 장을 보더라고. 아주 가까워 보였어. 서연은 듣지 않은 척했지만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그녀는 서둘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텅 빈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랑이 있었다. 그녀를 계속 희망하게 만드는 사랑이었다. 비록 고통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서연은 알지 못했다. 더 큰 폭풍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의 강인함을 그 무엇보다도 더 시험할 폭풍이.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민주는 집 뒤편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담배 한 개비가 들려 있었고 눈은 어둠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다. 차가운 도할이 마을 공기 속으로 옅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앞에는 반쯤 남은 막걸리 잔이 놓여 있었지만 손도 대지 않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머릿속은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들로 가득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최유진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단정한 그녀의 얼굴, 값비싼 향수 냄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말투. 그 모든 것이 민준으로 하여금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유진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 주목받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더욱 유혹적이었던 것은 유진이 자신의 부유한 삶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집은 더 컸고 옷은 항상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모는 하얀 소형 세단은 마을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민준이 비록 잠깐이라도 유진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서연과 함께 사는 낡은 나무집과 새는 슬레이트 지붕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었다. 그 그림자는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유진과 함께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서연과의 삶은 끝없는 긴 길처럼 느껴졌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는 늘 빠듯했다. 매일 밥, 김치, 된장찌개뿐이었다. 매일 밤은 춥고 외로운 작은 집뿐이었다. 그는 지쳤고 진저리가 났다. 공상 속에서 민주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그는 자신이 깔끔한 옷을 입고 새 차를 몰고 반짝이는 타일 바닥이 깔린 큰 집에 사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연기 나는 부엌이 아닌 향기로운 거실에서 유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상상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거의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서연이 있는 한 그는 유진이 결코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진 자신도 이미 분명하게 말했었다. 당신이 나한테 정말 진심이라면 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해요. 그 문장은 멈추지 않는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담배는 이미 다 타버렸다. 가끔 서연의 얼굴을 떠올리면 연민이 느껴졌다. 그의 아내는 항상 충실했고 항상 음식을 준비했으며 항상 미소 지으려 애썼다. 그녀의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그 연민을 즉시 떨쳐냈다. 그에게 동정심은 삶을 바꿀 수 없었다. 그는 편안함이 필요했다. 그는 단순한 충실함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했다. 다음 날 민주는 일찍 밭으로 나갔지만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감자밭과 배추밭 사이를 오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밭가장자리의 부드러운 흙을 보자 그는 오랫동안 멈춰섰다. 그곳은 한적했고 특히 밤에는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지만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밭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 종종 핑계를 댔다. 서연에게는 밭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몰래 그는 특정 장소를 눈여겨보며 파기 가장 쉬운 흙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두운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유진은 그를 더욱 압박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지만 그 속에는 압박감이 가득했다. 민준 씨, 나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확실하게 해줘요. 나랑 살 건지 아닌지. 그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안심시키려 애쓰며 대답했다. 진정해요, 유진 씨. 내가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가 되려는 여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망설인다면 당신은 나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장은 민준의 마음을 깊이 찔렀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집에서 서연은 남편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있었다. 민주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뚜렷한 이유 없이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서연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항상 짧게 대답했다. 피곤해, 서연아. 묻지 마. 그 말에 서연은 침묵했다. 그녀는 남편을 안고 싶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의 몸은 마치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밤은 눈물로 더욱 가득 찼다. 그녀는 일기장에 글을 썼다. 손이 떨렸고 잉크가 페이지를 더럽혔다. 그녀는 썼다. 나는 이제 그에게 충분하지 않은 걸까?
그녀는 같은 시간에 민준이 밭에 앉아 부드러운 흙을 바라보며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지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태백산맥은 멀리서 옅은 안개에 휩싸인 채 굳건히 서 있었다. 도하리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민준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부유한 삶에 대한 야망과 욕망이 집에서 충실히 기다리는 아내의 헌신으로부터 그의 눈을 가렸다. 그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유로워지고 유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망뿐이었다. 정선 도하리 마을의 해질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희미해진 햇빛이 태백산맥 비탈의 잣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었다. 찬바람은 지저귀기 시작하는 귀뚜라미 소리를 실어왔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밭에서 돌아와 가족과 함께 모이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해질녘은 평온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갉아먹는 불안이었다. 그는 집 뒤뜰 근처의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에는 담배가 끼워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유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달콤한 어조가 아닌 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에게 더 자주 연락했다. 며칠 전 그들은 정선으로 가는 길가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몰래 만났다. 식당은 한적했고 희미한 호롱불만이 비추고 있었다. 유진은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정말 진심이라면 큰 결정을 내릴 용기가 있어야 해요. 민준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 후 밤까지 계속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멈추지 않고 파고드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는 유진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다. 서연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집에서 서연은 여전히 아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목욕물을 데우고 마음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민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갇혀있다고 느꼈다. 서연의 헌신을 볼수록 선택하라는 유진의 속삭임은 더욱 강해졌다. 그날 밤, 민준은 집 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 막걸리는 이미 차갑게 식었고 담배는 반갑이나 비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림자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의 부드러운 시선, 항상 음식을 준비하던 그녀의 고운 손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유진의 값비싼 향수, 반짝이는 흰색 차, 그리고 훨씬 더 쉬운 삶에 대한 약속을 기억했다. 그 그림자들은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때때로 떠오르는 연민을 떨쳐내려 애썼다. 동정심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용감하게 선택해야 해. 다음 날 유진이 다시 전화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곧 차갑게 변했다. 민준 씨,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영원히 비밀로 남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행동할 용기가 없다면 내가 당신에게 기대를 건 게 잘못이었던 거겠죠. 민준은 침묵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었다. 그러지 마요, 유진 씨. 내가 적절한 때를 찾고 있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유진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조용히 유진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내 인생은 기다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용감한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찔렀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울했다. 그를 본 서연이 다가가려 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불안해 보여요. 하지만 민준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 서연아. 묻지 마. 그 대답에 서연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있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더욱 확신했다. 그는 유진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와 함께해야만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서연을 제거해야 했다. 그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져 멈출 수 없는 집착이 되었다. 밭에서 소나무 수액을 채취하며 일할 때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밭 가장자리의 부드러운 흙을 보며 큰 구멍을 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덮는 것을 상상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그를 안도하게 만드는 이상한 감각도 있었다. 그 후 밤마다 그는 밭을 점검하는 척하며 몰래 밭으로 갔다. 사실 그는 특정 장소들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는 걸음으로 거리를 재고 흙의 질감을 확인하며 자신이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두운 단계들을 상상했다. 다른 한편으로 유진은 결코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짧은 만남 때마다 그녀는 항상 민준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나는 어중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용기가 있다면 증명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끝내는 게 나아요. 그 압박은 민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유진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진이 요구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둥근 달이 하늘에 걸려 있을 때 그는 밭에 오래 서서 이미 표시해둔 부드러운 흙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아,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도하리 마을의 밤은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내려왔다. 감자밭과 배추밭 사이의 좁은 길은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민준이 혼자 걷는 모습이 종종 보였다. 서연에게는 항상 밭을 점검하거나 땔감을 구하러 간다고 핑계를 댔다. 하지만 사실 그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밭구석, 민준은 이미 부드러운 흙 한 떼기를 표시해 두었다. 그 위치는 키 큰 잣나무 덤불 근처에 약간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삽을 들고 갔다. 나무 자루를 쥐었을 때 그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삽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흙은 귀뚜라미 노랫소리와 뒤섞인 묵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갈라졌다. 삽이 흙을 때릴 때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고 두려움이 느껴졌지만 이상한 만족감도 있었다. 밤 공기가 그렇게 쌀쌀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얼마 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깊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몸이 그 안에서 사라지기에는 충분했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한편 집에서 서연은 남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민주는 밤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고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을 때조차도 서연은 물어보려 했다. 여보, 이 밤에 어디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항상 똑같이 짧고 차가웠다. 밭에 가. 처리할 게 많아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가정에 재앙이 닥치지 않기를.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는데 더욱 능숙해졌다. 낮에는 평소처럼 밭에 갔다. 하지만 밤에는 조금씩 구멍을 계속 팠다. 그는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주변 흙을 정리했다. 때때로 그는 파낸 흙의 일부를 다시 묻고 다음 날 밤에 다시 팠다. 모든 것이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졌다. 그의 생각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서연이 지친 얼굴로 툇마루에 앉아 있으면서도 미소 지으려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잠시 아팠다. 하지만 유진의 모든 화려함의 이미지가 즉시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서연과 계속 함께라면 나는 계속 가난할 것이다. 내가 유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유진의 압박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정선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짧게 만났을 때 유진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민준 씨. 선택해야 해. 나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지금 나를 떠나.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고 마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 만남에서 침울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마을 길을 고개 숙여 걸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던 서연은 다정하게 맞이하려 했다. 식사했어요, 여보. 하지만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에 얼어붙은 채 서서 이미 준비해둔 밥그릇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밭으로 갔다. 그가 판 구멍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연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유진과 자유롭게 함께할 때를 상상하려 했다. 하지만 그 상상 속에서 그는 또한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서연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에 그의 손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다시 그것을 떨쳐냈다. 야망이 연민보다 강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다. 주민들은 왜 민준이 밤에 자주 외출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보름달이 떴을 때 그가 밭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식당에서 속삭였다. 그가 밤에 거기서 뭘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 못했다. 한편 서연은 점점 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아내기가 너무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밭의 구멍이 이제 민준의 어두운 계획의 증인이 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태백산맥은 그 비탈 기슭에 묻힌 모든 비밀을 목격하는 것처럼 조용히 웅장하게 서 있었다. 도하리 마을은 평범해 보였고 노는 여전히 푸르렀으며 아이들은 여전히 즐겁게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 뒤에서 비극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었다. 서연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극이. 도하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닭 우는 소리와 태백산맥 비탈에서 내려오는 옅은 안개로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날의 신호였다. 하지만 서연에게 최근의 아침은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깨어나 지친 얼굴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잦았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서연은 그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쓰며 일상을 계속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이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문 쪽을 돌아볼 때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더 일찍 밭에 가야 한다며 동트기 전에 나가는 일이 잦았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왜 항상 밤이나 이른 아침이어야 할까? 라고 물었지만 어느 날 밤 서연은 문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민준이 삽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떨렸다.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야은 이불을 두르고 툇마루에 앉아 짙은 마을의 밤을 바라보았다. 귀뚜라미 소리와 산바람이 분위기를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대화를 시도했다. 여보, 요즘 밤에 자주 나가네요.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나지막했다. 민주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고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밭 좀 보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이 점점 더 무언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서연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멍하니 있는 일이 잦았고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때때로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서연은 들으려 애썼지만 새로운 삶, 자유, 그리고 주진과 같은 단어 조각들만 포착할 수 있었고 이는 그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 이름은 서연의 귀를 찔렀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는 자신의 계획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밭의 구멍은 충분히 깊었다. 그 가장자리에 설 때마다 그는 아드레날린을 느꼈고 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그는 서연이 유진과 함께 있고 싶다면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유진 자신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작은 도시에서 몰래 만났을 때 유진은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방법은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건 당신 아내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증명해야 해요. 그 말에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유진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밤마다 민주는 더욱 자주 밭으로 갔다. 그것을 알아차린 서연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더욱 강해졌다. 마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잣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그녀에게 경고하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이웃인 순자 할머니 댁에 갔다. 그녀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결국 마음속의 말이 터져나왔다. 할머니, 요즘 민준 씨가 이상해요. 밤에 자주 나가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워요. 순자 할머니는 그녀를 치근하게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참아봐, 세댁. 아마 피곤하거나 생각이 많아서 그럴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순자 할머니도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녀는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되기를,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간청했다. 하지만 밖에서 민주는 점점 더 자신의 야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판 구멍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비밀을 삼킬 준비가 된 어두운 흙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의 태백산맥은 밤안개에 휩싸인 채 조용히 웅장하게 서 있었다. 도하리 마을은 고요해 보였다. 귀뚜라미 소리와 가끔 들리는 게 짖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그 고요 뒤에서 두 마음이 각자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히는 불길한 예감과 싸우고 있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이 선택한 어두운 길로 더욱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둥근 달이 도하리 마을 하늘에 걸려 있었다. 그 빛은 창백했고 태백산맥 비탈에서 내려오는 옅은 안개 틈새로 스며들었다. 밤바람은 젖은 흙과 소나무 잎 향기를 실어 부드럽게 불었다. 마을은 고요했고 밭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 소박한 나무집에서 서연은 막 저녁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멀건 국과 생선구이를 요리했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그녀는 그 요리로 민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문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돌아보며 옅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왔네요, 여보. 아까부터 기다렸어요. 민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고 무언가를 찾는 듯 방 안을 훑었다. 서연은 분위기를 풀려 했다.
우리 둘이서 산책한 지 오래됐네요. 식사 후에 밭에 잠깐 가보는 건 어때요? 밤 공기가 시원하잖아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제안은 마치 운명의 초대 같았다. 그는 옅게 비웃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좋아, 식사 후에 가자.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다. 서연은 가끔 남편을 흘끗 쳐다보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카디건을 걸쳤다. 한편 민주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한적한 흙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멀리서 보이는 집들의 호롱불빛이 희미했다. 창백한 달빛만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드물게 찾아온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려 했다. 오늘 밤 같이 나와줘서 기뻐요, 여보. 꼭 예전 같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잣나무 밭을 향해 똑바로 고정되어 있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며칠 밤 전에 파놓은 구멍에 가까워지는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밭에 도착하자 귀뚜라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밤바람이 뼈를 애는 듯 불었다. 서연은 옅게 미소 지으며 카디건을 여몄다. 오늘 밤 정말 시원하네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이 직접 준비한 죽음의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주는 구멍 바로 옆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공기가 그렇게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목덜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돌아서서 여전히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는 아내의 순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민준의 시선은 너무나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으로 가득했다. 대답 없이 민준은 앞으로 나아가 서연의 몸을 거칠게 밀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구멍 속으로 정확히 떨어졌다. 그녀의 비명이 고요한 밭에 울려 퍼졌다. 민준 씨,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요. 서연은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부드러운 흙 때문에 어려웠다. 그녀의 손이 구멍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거죠? 나 좀 끌어올려 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구멍 가장자리에 서서 아무런 동정심 없이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사는 거 지쳤어, 서연아. 넌 내 장애물이야. 나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고 넌 그 안에 없어.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아내예요. 항상 당신 곁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흙을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잣나무에 기대어 놓았던 삽을 집어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흙덩이가 서연의 몸 위로 떨어지자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여보, 제발. 사랑해요. 이러지 마.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가 던지는 흙 한 삽 한 삽이 과거의 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몸부림쳤다. 그녀의 손은 몸을 덮는 흙을 치우려 애썼다. 그녀의 울음은 터져나왔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몸이 더 많이 묻힐수록 서연의 시선은 분노, 실망,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여보. 그녀는 얼굴이 거의 흙에 덮이기 전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찔렀고 손을 떨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이미지가 즉시 다시 나타나 의심을 몰아냈다. 그는 구멍을 더 빨리 메웠고
마침내 어두운 흙 아래로 서연의 몸이 사라졌다. 침묵이 찾아왔다. 민주는 똑바로 서서 다시 평평해진 땅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땀이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메스꺼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삽을 떨어뜨리고 땅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 끝났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연의 비명이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해가 언덕 뒤에서 서서히 솟아올랐다. 햇살이 도하리 마을을 뒤덮은 옅은 안개를 뚫었다. 닭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양동이를 들고 논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농부들은 이미 어깨에 삽을 메고 길을 나섰다. 마을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나무집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했다. 보통 서연은 더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집은 조용했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도 따뜻한 밥이나 국냄새도 없었다. 민주는 충혈된 눈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그는 끔찍한 그림자로 가득 찬 긴 시간을 보냈다. 비록 서연의 몸을 흙 속에 묻는 데 성공했지만 아내의 비명은 여전히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다.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할 사람은 없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뒤로 가슴이 답답했다. 몇 시간 후 이웃인 순자 할머니가 텃밭에서 캔 채소를 들고 찾아왔다. 서연댁, 어제 콩나물 무침 해먹고 싶다고 했지.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문 앞에 민준만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할머니. 민준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서연이는 친척 집에 갔어요. 갑자기요. 순자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말도 없이 갔다고? 보통 서연댁은 멀리 갈 때 미리 인사하는데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모님이 위독하시대요. 저도 놀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을 예의 바른 여자로 알고 있었고 특히 아침 일찍 집을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인사 없이 여행을 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식당에서 남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연댁이 친척 집에 갔다고 하던데? 이상하지 않아? 어제 오후에 장터에서 봤는데. 맞아. 정말 같다면 왜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 민준이가 더 많이 알겠지만 그는 예전부터 아내한테 차가웠어. 작은 마을은 소문이 마른 들판의 불보다 더 빨리 퍼지게 만들었다. 하루 만에 거의 모든 사람이 서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이장님이 민준의 집에 찾아왔다. 노인은 나무 지팡이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민준이, 서연이가 친척 집에 갔다고 들었네.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네, 이장님. 고모님이 위독하시다고 해서 급하게 갔어요. 저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민준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폈다. 그렇다면 서연이가 빨리 돌아오길 바라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오해가 없도록 하게. 이장님이 떠나자 민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첫 번째 거짓말이 이미 나왔고 한 번 거짓말이 나오면 그것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말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민준은 일부러 식당에 들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작게 웃기도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다.
이틀이 지났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순자 할머니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다른 마을에 사는 서연의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서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고 민준의 이야기처럼 아픈 고모도 없었다. 그 소식에 주민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속삭임은 은밀한 비난으로 변했다. 친척 집에 간 게 아니라면 서연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민준이가 그걸 숨기고 있는 거야. 민준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는 아픈 고모에 대한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서연이 화가 나서 말없이 집을 나갔다고. 하지만 소문을 잠재우기는커녕 그 이야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사람들은 서연이 옷이나 귀중품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갈 유형의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셋째 날, 마을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서연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민주는 무시하는 척했지만 귀는 뜨거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늘처럼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날 밤 그는 나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쥐었다. 그는 온 마을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강해져야 해.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하지만 그는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의 희미한 목소리, 상처로 가득 찬 그녀의 시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마을 사람들의 예감이 서서히 그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었다. 서연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도하리 마을은 소문으로 더욱 떠들썩했다. 장터에서 아주머니들은 마치 들릴까 두려운 듯 반쯤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일부러 퍼지게 내버려 두었다. 식당에서 남자들은 뜨거운 막걸리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댁이 그냥 갔을 리가 없어. 신발도 툇마루에 그대로 있고 옷도 장롱에 걸려 있잖아. 정말 도망쳤다면 뭐라도 가져갔겠지. 이 소식은 마침내 당국에까지 전해졌다. 그날 아침 순찰차 한 대가 민준의 나무집 앞에 멈춰 섰다. 박진우 경사라는 이름의 경찰이 두 동료와 함께 내렸다. 그들은 길가에 모여있던 호기심 가득한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가왔다. 박 경사가 문을 두드렸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나왔지만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무슨 일이시죠? 주민들로부터 부인 실종 신고를 받았습니다. 서연 씨가 사흘째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경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은 민준의 모든 행동을 살폈다. 민준은 침을 삼켰다. 제 아내가 그냥 떠났어요, 경사님. 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저희가 좀 다퉜거든요. 그는 침착하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숨길 수는 없었다. 박 경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어떤 소식이든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경찰이 떠나자 지켜보던 주민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순자 할머니는 옆집 이웃에게 속삭였다. 봤지? 민준이 대답이 영 미심쩍어. 예전부터 서연이한테 차갑더니만.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무서워. 넷째 날, 소문은 더욱 뜨거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며칠 전 밤에 잣나무 밭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서 긴 머리의 여자 그림자를 봤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서연의 원혼이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서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라고 확신했다. 민준 자신은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주민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찔렀다. 그는 밭에서 바쁜 척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서연의 얼굴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다. 아내의 비명이 여전히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다. 닷새째 되던 날,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진지했다. 박 경사는 단호한 어조로 직접 말했다. 김민준 씨, 댁을 수색해야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점에 대한 몇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움찔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이 들어와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그들은 장롱을 열고 부엌을 살폈으며 심지어 금이 간 바닥까지 주의 깊게 보았다. 동행했던 순자 할머니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세요, 경사님. 서연이 옷이 전부 여기 있잖아요. 정말 떠났다면 하나도 안 가져갔을 리가 없어요. 박 경사는 빠르게 메모했고 그의 눈은 화장대에 멈췄다. 긴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빗이 있었다. 서연이 항상 장에 갈 때 쓰던 낡은 스카프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서연이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강화했다. 박 경사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게 언제입니까?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녀가 떠나기 전날 밤, 저희가 좀 다퉜어요. 아침에 보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사님. 그녀는 감정적일 때가 많거든요. 박 경사는 분명히 완전히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옅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수색이 끝난 후 경찰은 뒷뜰을 수색할 허가를 요청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 지으려 애썼다. 물론이죠, 경사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펼쳐진 잣나무 밭으로 걸어갔다. 함께 있던 한 주민이 갑자기 속삭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사님, 저 흙 좀 보세요. 새로 판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정말로 주변과는 다른 색의 갈색 흙더미가 있었다. 삽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주는 작게 웃으려 애썼다. 아, 그건 제가 어제 고구마 심은 거예요. 박 경사는 웅크리고 앉아 흙 표면을 만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멀리 가지 마십시오, 김민준 씨. 저희가 서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세차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떠나자 그는 즉시 식은땀을 닦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흙더미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경찰이 정말로 파헤친다면? 서연의 시신이 발견된다면? 집 밖에서 밤바람이 잣나무를 스치며 부드럽게 불었다.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다. 민주는 마치 밭에 흙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야, 서연이는 죽었어. 내가 직접 묻었어. 그는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가 잊으려 애쓸수록 두려움은 더욱 강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묻은 비밀이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세찬 비가 쏟아졌다. 잣나무 숲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오두막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빗물이 떨어지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하는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 허름한 오두막 안에서 한 여자가 약한 몸으로 기대앉아 있었다. 머리는 흙으로 엉망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갈라졌고 숨은 가빴지만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었고 기적적으로 아직 살아있었다. 민준이 그녀를 흙으로 묻던 그 밤, 서연의 몸은 거의 무력했다. 숨이 거의 끊길 뻔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머리 위의 흙을 긁어낼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운 흙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공기를 느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녀는 천천히 기어 올라갔다.
몸은 젖은 흙으로 상처투성이었다. 마침내 고요한 한밤중에 그녀는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서연은 땅에 쓰러졌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유일한 이점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숲 쪽으로 걸어가 숨을 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빗물과 야생과일로 겨우 버텼다. 몸의 상처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녀의 눈을 뜨게 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산채로 묻는 민준의 주저없는 얼굴을 떠올렸다. 고통과 분노가 하나로 뒤섞였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죽을 수 없어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다른 한편으로 마을의 소식은 더욱 뜨거워졌다. 주민들은 민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경찰도 이미 잣나무밭을 수색하고 흙더미를 표시해 두었다. 서연은 땔감을 구하러 숲길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거의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갑자기 나타나면 민준이 다시 그녀를 해치려 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그동안 그녀를 걱정해 주었던 이웃순자 할머니였다. 다음 날 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은신처에서 나왔다. 몸에 걸친 낡은 천은 이슬에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는 마을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걸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발각될까 두려웠다. 멀리서 그녀는 툇마루에 희미한 호롱불이 켜진 작은 집을 보았다. 그것은 순자 할머니의 집이었다.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은 더 빨리 걸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마당의 우물 바로 앞 젖은 땅에 쓰러졌다.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물을 깃던 순자 할머니는 움찔했다. 손에 든 양동이가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돌아보았고 엄청나게 놀랐다. 세상에, 서연댁.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즉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약한 서연의 몸을 껴안았다. 서연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떨었다. 그녀의 손은 서연을 집으로 부축할 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은 단단히 잠겼다. 서연은 갈라진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이 어떻게 그녀를 속이고 밭으로 끌고 가 산채로 묻었는지, 어떻게 남은 힘을 다해 땅에서 기어 나왔는지. 순자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정말 잔인하구나. 세상에, 서연댁, 영원히 사라질 뻔했어. 하지만 서연은 이웃의 손을 꽉 잡았다. 아직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나타날 수는 없어요. 민주는 분명히 발뺌할 거예요. 증거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요동쳤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도. 오직 신과 그녀 자신만이 서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연은 순자 할머니 집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는 민준이 여전히 거짓말을 숨기느라 바빴다. 서연은 작은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반달이 구름 뒤에 보였다. 그녀의 눈은 결심으로 빛났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으로 돌아갈 거야. 그날 아침, 도하리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안개는 평소보다 더 짙게 내려앉았다. 마치 잣나무 숲 뒤에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 마을 주민들은 민준의 집 근처로 모여들었다. 경찰이 그의 집 뒤뜰에 흙을 파헤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경사가 삽과 비닐 자루를 든 2명의 다른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주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시선을 받았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툇마루에 서 있었다.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해가 막 솟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입술은 굳어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박 경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김민준 씨,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발굴을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민주는 작게 웃으려 애썼다. 물론이죠, 경사님.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심은 고구마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고 멈추지 않고 떨렸다. 서연의 얼굴, 그녀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그녀를 묻었던 흙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경찰이 파기 시작했다. 첫 삽이 부드러운 흙을 뚫었다. 2번째, 3번째.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그 흙더미에 쏠렸다. 민주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흙이 자신의 비밀을 계속 지켜주기를 기도했다. 제발 서연의 몸이 정말로 거기에 묻혀있기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 깊이 파헤칠수록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젖은 흙, 나뭇뿌리, 그리고 흩어지는 벌레들 뿐이었다. 박 경사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멈춰섰다. 이상하군. 이 흙은 분명히 새로 판 건데 아무것도 없어 주민들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까?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민주는 약간 안도했지만 긴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사님?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나쁜 억측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 경사는 쉽게 믿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맞습니다. 시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흙이 파헤쳐졌고 누가 그랬을까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연은 순자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시선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할머니,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면 민주는 풀려날 거예요. 그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진정해, 세댁.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야. 때가 되면 내가 나타나야 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민준의 얼굴을 상상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자신을 산채로 묻을 만큼 잔인한 괴물로 변한 얼굴을. 그날 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내용은 짧았고 박 경사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경사님, 저는 서연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발 민준을 믿지 마세요. 때가 되면 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 편지는 순자 할머니가 몰래 경찰서에 전달했다. 그것을 읽었을 때 박 경사의 눈은 커졌고 숨이 멎었다. 그렇다면 정말이야. 서연이는 아직 살아있어. 그는 이 사건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 정말로 돌아온다면 큰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준이 더 빨리 알게 되면 서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집에서 민준은 나무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만약 서연이가 정말로 아직 살아있다면? 만약 그녀가 진실과 함께 돌아온다면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내가 죽었다고 하긴 했어. 그는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을 한구석에서 서연은 순자 할머니 집 작은 창문으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 씨,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당신은 크게 틀렸어. 나는 돌아갈 거고 온 세상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산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잣나무 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비밀스러운 속삭임처럼 들렸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진실이 오래지 않아 밝혀질 것이라는 약속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보통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소리로 붐비던 정선 5일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저건 서연댁이야. 모든 시선이 즉시 낡은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천천히 걷는 모습에 쏠렸다. 그녀의 몸은 말랐고 얼굴은 상처 자국으로 가득한 채 창백했지만 눈은 용기로 불타고 있었다. 몸을 감싼 긴 옷은 흙과 진흙으로 더러웠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연댁은 죽지 않았나? 집 뒤뜰에 묻히지 않았나? 장터 다른 편에서 담배를 사던 민주는 즉시 굳어버렸다. 손에 든 담배가 떨어졌고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고 눈은 커졌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몸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섰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민준 씨, 나 아직 살아있어요. 군중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몇몇 사람들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막았다. 확인하려는 듯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섰다. 몸이 휘청거렸다. 넌 죽었어야 해. 내가 분명히 그의 말은 중단되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 민주는 자신이 대중 앞에서 큰 비밀을 거의 누설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부터 장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경사가 즉시 2명의 부하와 함께 앞으로 나섰다. 그만, 김민준 씨. 오늘부로 당신을 추가 조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체포합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외쳤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누군가와 짜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하지만 그가 외칠수록 주민들은 더욱 확신했다. 그들은 비난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넌 대체 어떤 남편이냐? 내 아내한테 그렇게 잔인하다니? 이 마을에 살 자격도 없어. 서연은 주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고는 목소리가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어요. 민준이 저를 뒤뜰로 끌고 가서 산채로 묻었어요. 하느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장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주민들은 공포와 동정이 뒤섞인 얼굴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손을 들어 손톱과 피부에 남은 흙 긁힌 자국을 보여주었다. 무덤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 명백한 증거였다. 박 경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언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서연 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는 더욱 히스테릭해졌다. 그는 동맹을 찾는 듯 좌우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한때 그를 인사하던 얼굴들조차 이제는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볼 뿐이었다. 민주는 마침내 경찰차에 태워졌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었다. 그는 멀리서 서연을 쳐다보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아니. 나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박 경사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지? 누가 함께 했다는 건가? 하지만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거의 유진의 이름을 댈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중 속에서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다. 비록 정의를 향한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주 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이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려는 마을 주민, 기자, 심지어 여성운동가들로 가득 찼다. 민준의 이름은 이미 화제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사건은 마을 역사상 가장 어두운 비극으로 여겨졌다. 법정 안은 경직된 분위기였다. 민주는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녀를 충실히 지지해주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큰 소리로 개정을 선언했다. 오늘의 사건은 피고인 김민준이 자신의 아내 박서연에 대해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주요 증인 박서연 씨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손은 차가웠지만 눈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날 밤 민준이 어떻게 그녀를 밭으로 끌고 갔는지, 어떻게 그녀가 구멍으로 밀쳐졌는지, 어떻게 흙이 그녀의 몸을 덮었는지.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나와 법정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몇몇 주민들은 입을 막았고 다른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판사조차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다. 마침내 모든 증거와 증언이 제시된 후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김민주는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몇몇 주민들은 안도의 환호성을 질렀다. 다른 이들은 나지막이 기도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슴에 무거운 짐이 서서히 들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법원 밖은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순자 할머니와 박 경사에게 둘러싸여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 판결 후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박서연 씨.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저는 단지 헌신적인 아내를 결코 얕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사건이 교훈이 되어 더 이상 제가 겪은 일을 겪는 여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이 침묵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녹화하며 한때 산채로 묻혔던 여성이 이제 강인함의 상징으로 굳건히 서 있는 순간을 담았다. 박 경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순자 할머니는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겼어, 세댁.